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생애설계협회와 국회 김정우 국회의원, 김춘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100세 시대 생애설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송유빈 교수입니다. 네, 최근 중동 뽑기 증후 메르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가 참석해 주신 참석자인 내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저출산 고령사회가 심각한 우리나라 사회의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세 시대 생애설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님께서 오늘 인사 말씀은 긴급한 국회 일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갖고 계신 자료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지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최성재 한국생애설계협회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윤호 의원님 함께 하셨는데 언제나 저출산 인기라는 면에 앞장서십니다. 우리 한양대학의 김유일 교학부총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매일경제 우리 박재현 상무님 그리고 그의 우리 차은공 전 장관님이 오늘 찾아가시는데 전장님을 비롯해서 발표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장수 시대죠, 장수 시대. 그래서 이제는 죽기도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도 2026년이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게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빠른 시간에 이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역시 모든 면에서 빨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많은 급변하는 시대에 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향해서 달릴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지금의 어르신들은 노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자살률 1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문제 중에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 급변하는 이 가족 사이도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데 따라서 거기에 우리는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죠.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제도라서 우리 아들, 딸 많이는 다 부모들을 잘 모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은 노인층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도 상당히 크죠.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참, 지금의 노인 세대가 우리 한민족 역사상에 가장 훌륭한 분들이죠.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당장 본인들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게 고령사회 기본법 만들겠다. 또
노인 장기요양국 만들겠다, 이번에 대해 소득 보장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물고 남아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이 법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도전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국 같은 경우는 그 아무런 틀이 없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처음부터 틀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TF팀 운영하면서 누가 해놓은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생애 설계 준비를 반드시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매경 우리 장대원 회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한양대학에서 제가 생애 이 과정에 제가 1위 졸업생이거든요. 한양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임내연 의원님 오셨는데 요즘 기초감이라고 50만 원 나는데 우리 임내연 의원님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4단의 전우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안대희 대법관도 같이 있어요. 최경호 위원 대표님께서 같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제일 끈끈합니다. 그때 아마 사병으로 있던 친구가 이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 전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임국환 교수님 고대 보건과학대학 초대학장도 마시고 대한보건국장님 김마시고 오셨는데 대한민국 이 보건협회에서 좀 잘했으면 이번에 메르스도 이렇게 안 됐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이 제일 피해다 지금 메르스 오면은 노인층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김수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생애설계협회 최성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 출신이라서요. 교수 출신들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통제를 위해서 제가 쏜 거를 읽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그리고 또 내방해 주신 우리 박인홍 의원님, 또 임내연 의원님, 그리고 김혜율 한양대 부총장님, 또 박재현 매일경제 상무님, 또 창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아프신 일정 가운데, 그리고 또 메르스 감염의 공포가 휩쓸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용기를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이 심포지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의원실하고 김춘준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해서 생애 설계협회가 주관을 해서 100세 시대의 생애 설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국 생애 설계협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생애 설계는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를 확립하고
생애 전반의 직업활동, 건강관리 활동, 사회공헌 활동,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 여가 취미 활동, 가족과 이웃관계 활동 등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하는 방법들을 계획해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애설계는 국민 개개인이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아가서는 결국은 우리 고령화 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생애를 잘 설계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설계는 노후 설계 준비 또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생애가 뭐 태어나서부터 노년기까지는 긴 기간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적어도 인생의 전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생애 설계 인식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면은 뭐 진로 설계니 뭐 경력 설계니 뭐 최근에 노후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노후 설계, 은퇴 설계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애 설계의 필요성, 또 그 의미와 절차, 또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잘 홍보하고 이해시키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고 또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부담도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생애 설계협회를 2013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저희가 생애 설계에 대한 교육 과정을 열심히 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생애 설계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교재를 전부 완료해서 지난 4월 11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120시간 40개 과목에 걸쳐서 전문가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애 설계사는 앞으로 우선 자신의 생애 설계에 도움이 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으로 인생 설계의 필요성을 홍보, 교육하고 또 금융계 생애 설계 업무 담당자 또 기업과 사회단체 은퇴준비 교육하는 사람들 중고등대학교의 진로 설계 상담하는 사람들 또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이외 각종 노후 관련 그런 준비 또는 교육 상담 이런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생애 설계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입니다. 전문가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저희 협회가 중심이 돼서 또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생애 설계가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삶을 새롭게 만들고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교육시키고 또 공부하고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협조해 주신 우리 김정은 의원실 또 의원님 그리고 또 김신진 의원실 의원님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수석연구위원님 그리고 미래에셋연구소 김경로 소장님 그리고 좌정을 맡아주신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창공회장님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장용영 본부장님 김동배 교수님 박덕배 연구위원님 그리고 김진영 본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축사인데요. 축사를 해주실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영 국회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 재선 의원이신 이한상 의원님들 계시고 유명수 의원님
여럿이 오셨는데 제가 먼저 왔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너무 오전에서 이 행사를 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적이 많습니다. 먼저 김춘진 의원 아까 전시에 만나면 전우고 평시에 만나면 평대 하여튼 평시에 부대에서 만났으니까 전우 겸 평문이다. 그런데 항상 의미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그것이 먼저 이제 했는데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고령화 사회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9988, 234도 얘기하고 그러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한다. 근데 그건 하나의 이상론이고 그래서 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애 설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제 자신도 좀 약간의 내 나름 저는 설계를 지금 하고 실천하고 온 거 있다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하고 또 신체적인 문제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신체적으로는 과거부터 쭉 달리기 마라톤, 하프 마라톤도 하고 그랬는데 2달 전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먹고 시작하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뛰는 것만 갖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2달 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생애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놓는 마음, 우리 어디 잡지에다가 좀 쓰려고 했는데 항상 성취를 했던 사람들은 끊임없는 성취를 하지 않으면 강박관념에서 해나지 못하거든요. 잘된 사람은 잘된 데는 욕심이 있고 못된 사람은 못된 데는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려놓는 삶 빨리빨리 벗어나서 느리게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조가 중국인이 쓴 느리게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느리게 했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발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한계를 가져놓은 것이 멀리 가면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산가 붕괴, 최근 세월호 사건 이런 것으로 나오듯이 이제는 좀 더 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막 뛰어가는 삶에서 느리게 그래서 슬로우 시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하면서 모든 것을 막 내려놓으면서 꾸준히 지금부터 대청에 자석합니다. 그러고 보면 또 경제적인 분야도 뭐 상당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 있게 하는 이 상해 설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서 왔는데 최 회장님 아까 인사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비전 같은 거를 이렇게 들을 때 오늘 자리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 최상대 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좌장으로서 차원동 좌장님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셨는데 이 말씀이 큰 우리 지혜의 빛을 보여주고 또 이것을 김신진 보건복지위원장 또 김정은 위원님 등을 필두해서 국회에서도 제도할 수 있는 건 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와 같은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태욱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님의 축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강제 그 노래 중에 망공부 모임에서 우리 김천진 우리 경위 모임을 뵙고 참 부지런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 국회 토론회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또 사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또 개선을 또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야 될 점들도 다 파악을 해서 정말 한 달에 한 10번 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가지고 하도 많이 하셔야 좀 빠질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또 주인님께서 하시는 토론에 와서 이렇게 또 인사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대단히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변 의원님이나 또 우리 최성재 원장님이나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은 요즘 뭐 백세가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거론됩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도 백세 작가시대 해가지고
100세 넘는 사람이 시를 쓰고 책을 내고 하는 걸 봤는데, 또 얼마 전에 또 100세 주식 투자가 시대, 한 100세, 그 집 형님은 다 109살, 10살까지 살아가지고 장수지방에 투자를 100세 넘기까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100세대 기기를 해가지고 114살 때에 살았는데 13살 때까지 페이스북에 가입해가지고 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분도 계시고 정말 흔하게 100세가 거명이 되고 또 그냥 간신히 숨쉬고 100세를 넘기는 게 아니고 활발하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출퇴근도 하고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호리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0세 시대가 흔히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100세 설계를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하면은 지금 직장 추세는 이번 피크스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늘어날지 모르지만 56세, 7세에서 퇴직을 하고 또 이제 연금 상한이 또 올라간다면은 출발자 한 60, 70세까지는 또 어떻게 살며 또 70세에서 한 100세까지는 또 어떻게 살며 이게 대단히 좀 막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면 빨리 시골 가서 농사 짓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일 급한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사회가 나를 필요하도록 내가 좀 뭘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혹시 또 취미생활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가장 문제는 역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니까 건강관리하는 문제 이렇게 몇 가지가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토론을 마련하신 우리 김준진 형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최승재 의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양대학교 김혜율 교육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교학부총장 김혜율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정은 국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한성 국회의원님, 박인호 의원님, 김민희 의원님, 김춘지 위원님 다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한국생애 설계협회 최정길 의원님, 대한민국의 박재현 의원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노인의 그 첫 시작의 은퇴는 대부분이 아까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학교 다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했으니까 다 잘 알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지막 남은 한 20년, 30년에 대한 준비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사에 가면 은퇴 교육을 받고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은 한 3%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은퇴를 대부분 준비는 하고 있으면서 물론 저 스스로도 한 5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만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최소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듯 개개인의 실질적인 노후 준비 정도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굉장히 낮은 실정이지만 최근 들어 100세를 맞아서 그 퇴직 이후에 살아갈 제3기의 인생 예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지하철을 보다 보면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무료가 되다 보니까 지하철에 하면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 타고 계시고 그것들이 아마 서울시장에도 상당히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또 혹은 퇴직 이후 전부터 퇴직 이후를 위한 그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 상해설계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하고 대학과 기업의 뜻을 모아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옛날에는 계속 학생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학생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는데 최근 들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유휴시설이 많아 돌아가고 있고 또 더군다나 또 등록금 동결을 요즘에 하다 보니까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휴시설 또는 또 대학에서 나름대로 교수님들 또는 많은 연구원들이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연장 통합적 교육으로 대체하고 기업은 또 퇴직 전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이미 실감하고 있고 몇 가지 조치는 지금 현재 취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령사회 안정을 위해서 시스템의 보편적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러한 심포지움은 더더욱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100세 시대 생애 설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도 굉장히 좀 좋은 타이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주제로 해서 국회하고 한국생애설계협회가 공동으로 이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참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양대학이 실용학부는 항상 교육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조처가 있어야 되고 실제적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는 2008년에 고령사회연구원을 실용 특성화 연구원으로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고령사회에 대한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령사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론 일본이나 유럽이나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그 가운데 매경 미디어그룹하고도 협력해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하나의 결심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됨에 대해 저희들이 일조를 했다는 데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다가오는 100세 시대의 생애 설계하고 관련해서 정부와 그리고 사회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생애 설계하고 관련돼서 진솔하고 그리고 유익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서 주셔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많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여러 가지 행정직을 맡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말을 해서, 한 번 입안을 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만 그게 선순환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앞으로 많은 후세들이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 기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국회의원님과 한국생애설계협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규 부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박지현 상무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매일경제 박지현 상무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토론부터 빨리 시작이 돼야 될 텐데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생애설계 국회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제 메르스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 행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정말 100세 시대를 실감합니다. 저 상가집에 가면은 여기 있는 것 같이 말이죠. 전부 다 나이가 연세가 고인들의 연세가 90대 후반도 많고 얼마 전에 그 이규성 전 재무부 재경부 장관 그 상가에 가니까 그 어른이 나이가 딱 100세더라고요. 그래서 백수를 노렸는데 백수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실제로 100세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사시는 것도 좋은데 아무 준비 없이 100세를 맞이한다면 또 다른 우리한테 상당히 저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도 보면은 한국의 노후 준비 점수가 100점 만점에 58점으로 60점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인 관계는 61점, 건강 75점 뭐 이런 건 단위는 잘하는데 재무적인 그런 데는 47.1점이고 여가 분야는 46점으로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돈도 있으면서 건강하게 여가나 레저를 즐기는 노후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신문하고 한양대가 이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과 도움을 줄까 하는 차원에서 생애설계협회를 만들었고 오늘 이런 포럼을 또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경 미디어 그룹이 이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참석은 못하셨지만 김종원 의원님, 그다음 김충진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심포지엄을 기획해 주신 우리 최승계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래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짧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박수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신 이명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박윤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꽤 오래 봤는데 오늘처럼 국회의원님 많이 오신 자리는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돼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강길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이강우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정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실수한 줄 알고 떨렸습니다. 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장용성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혀 예정에 없던 축사 순서로 이렇게 떠밀려 올라왔으니까 짧게, 아주 짧게 한 30분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본래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우리 이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또 우리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신 전 정무위원장 우리 김정은 국회의원 두 분께서 공동으로 이렇게 미래를 잘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잘 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제 그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이렇게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 주최하신 우리 국회 상임위원장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생애학회 설계협회 최성재 회장님 비롯해서 또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이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탐구하고 또 그걸 개척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 속에 공감대를 넓게 형성해 나가고 그걸 법제화시키는 입법활동,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예산 뒷받침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잘해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정치, 그런 국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오늘 이런 모임은 가장 바람직한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두 분들이 워낙 평소에 이런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따르는 의원들이 많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춘진 위원장님이나 김정은 위원장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김춘진, 김정은 우리 국회 정책당의 당원들이다. 그런 의미에 이 당원들 다 맞죠? 우리 이명수 의원님 또 김관영 의원님 또 임내영 의원님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요 강길구 의원님, 박윤호 의원님, 이강우 의원님, 또 이한성 의원님, 저까지 전부 요 당원들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당수님 뜻을 받들어서 입법화 하는데 또 정책 뒷받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한국 생애협회 연구하신 거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분 다 됐네. 그럼 빨리 내려가야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빈소에 조금만 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양대학교 고용사회 연구원장이신 조남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대한보건협회장이신 현 고려대학교 임국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귀하신 분들이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기 마땅하나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간략하게 한국생애설계협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생애설계협회는 기존의 정부나 민간단체 프로그램들은 은퇴 예정자들이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 설계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그 내용 면에서도 재무설계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생애 전반을 포함하는 생애설계 관점이 좀 부족한 단편적인 설계라고 보여지고, 또 생애설계 과정과 실천 과목들에 대한 내용도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애설계협회는 각 생애 단계별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애설계는 노후생활 준비 목적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부터 인생 전 과정에 대한 계획 및 실천이 필요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 협회는 생애설계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생애설계 인력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에게도 생애설계를 홍보, 교육하여 100세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고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협회 연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서울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고요. 13년 12월 한양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회장으로 김신 교수님이 취임이 됐습니다. 14년 4월 협회 인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득했고요. 2015년 2월 제2대 최성재 회장님이 취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4월부터 한국생애설계사 자격시험 대비 제1기 교육과정을 4경의 위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생애설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 생애설계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생애설계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대국민 생애설계 교육사업, 홍보 및 출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애설계 교재 개발 편입니다. 생애설계 교재는 총 4권으로 이루어졌으며 권당 2편, 편당 5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40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생애설계 충원편, 노후사회보장제도 편이 구성되어 있고요. 2권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편, 건강설계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권은 재무설계편, 커리어관리 및 개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권은 자원봉사편,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 설계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애설계사 자격시험 제도를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설계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응시 자격은 한국생애설계협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교육시간은 오프라인 교육만 약 120시간 정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합격은 약 평균 70점 정도의 이상을 맞아야 하고 과락이 적용돼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모듈 1과 모듈 2로 구성되어 있고 연 2회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한 한국생애설계협회 소개를 마치고 본 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